네, 술술 풀리는 부동산법 부동산 전문 변호사 이하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술조법입니다. 네, 동네에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땅을 매수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땅 주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비싸게 팔고 싶을 건데요. 막상 땅을 팔겠다라고 계약을 하고 나서 보니까 누구 집은 더 비싸게 계약을 했다더라. 그래서 당신 좀 싸게 판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을 계약금만 받은 상태니까 자유롭게 해제를 하려고 하실 텐데요. 우리 법인에서 진행한 사건에서 이런 경우에 계약 해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사업 시행자가 이긴 사건이 있습니다. 민법 해약금 조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민법에 따르면요, 땅을 팔기로 한 지주들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사건에서는 지주들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겠다고 했고 공탁까지 했는데도 계약 해제가 안 됐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네, 법에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 법에 적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약정이 법 규정보다 우선합니다. 법보다 약정이 우선하는 것을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매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을 할 때는 약정을 아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건에서는 민법 제565조를 배제한다는 약정으로 인정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인정을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계약서에 이제 배제한다라고 명시적으로 적힌 경우는 아니고 각자의 이제 입장이 달랐어요. 우리 의뢰인이 이제 사업자 측에서는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봐야 된다라고 하고 상대방 측에서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 법원은요,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경위, 또 약정에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뭔지를 종합적으로 봐서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한다라는 대법원 입장을 들어서 이 계약을 판단을 했습니다. 첫째로요, 매매계약서 1조를 보면 계약 목적을 정해뒀는데 사업자가 아파트 건립을 위해서 땅을 매입한다라고 못 박아뒀습니다. 그 두 번째, 또 다른 조항을 보면요, 이 계약의 취지가 부지를 일괄 매입해서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걸로 사업 부지의 100% 계약을 전제한다. 라고 또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뒀고요. 세 번째는 사업 진행을 위해서 계약서 작성 당일에 건축계획에 관한 대지사용 동의서를 매도인이 주기로 했고 또 사업자가 실제로 받았습니다. 네 번째,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아주 제한적으로 정해뒀어요. 뭐라고 정해놨냐면 사업자가 중대한 계약 위반을 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정해뒀습니다. 다섯 번째, 지주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배액 플러스 지금까지 들어간 사업에 투입된 모든 비용을 일체 배상하도록 정하기도 했습니다. 또 여섯 번째,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매매 동의서라는 것을 1차적으로 작성했는데요. 그 동의서를 보면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자의 기칙 사유가 없는 한은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고 적어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 계약이 민법의 해약금 그 조항, 그러니까 계약금 2배 상환하고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 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다른 약정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봤습니다. 대부분 아파트 건설 사업 또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해서 지주들로부터 땅을 사들이는 사업자들은요, 이런 식으로 계약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자로서는 사업 부지 내 토지를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사업 성패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만약 매도인이 단지 계약금 100만 상환하는 방법으로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 사업 수익이 매우 어려워지고요. 또 다른 지주 입장에서도 다른 지주들은 이 사업이 빨리 진행돼서 빨리 좀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이런 다른 지주들도 이제
매우 불안정한 위치에 상태에 놓이거든요. 그래서 계약서에 계약금 100 상환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적어놓기도 하는데요. 절대 이게 무효가 되지 않고 계약 자유 원칙에서 유효합니다.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땅을 파는 입장에서는 매매 가격이 적정한지를 심사숙고해서 계약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좀 이런 계약금 규정이 있으면 좀 계약금을 좀 많이 받든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것은 이런 식으로 약정을 하면 한번 계약을 한 이상은, 그러니까 또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은 이상은 사업자 측에서 계약 위반을 하지 않는 한은 계약 해제가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계약서 적는 노하우를 언급한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도 그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계약서의 또 특징적인 것이 잔금일자를요, 사업 승인일로부터 한 달 내와 같이 적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업 승인일이 계속 늦어지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건데요. 실제로 우리 법인에서 진행했었던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는 이런 사업 승인이 될 때까지 수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계약금을 받고 계약금을 100 상환하는 것으로도 계약 해제를 못하고, 근데 잔금일자도 안 돼서 잔금도 못 받는 상태에서 이도저도 못하고 계약에 묶여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구가 나오면 나는 특정 날짜로 정해달라라고 요구를 하시면 바뀔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계약을 하는 이제 사업자 측에서는 사업 승인일이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언제쯤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로부터 넉넉 잡고 시간을 더 주겠다. 3개월 정도 더 줄 테니까 특정한 날짜로 잡아달라. 이렇게 잔금 지급일자를 특정한 날로 계약서에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1년 정도 더 줘도 상관없습니다. 네, 주로 이런 계약서는 사업자가 작성을 해오고요. 매도하는 입장에서는 사업자가 제공한 계약서를 그대로 받아서 사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법인에서도 그 계약서 검토를 해주는 사건들 중에서 이렇게 재개발이나 재건축되는 그 지역의 땅 주인들이 이런 식으로 사업자로부터 계약서를 받았다. 근데 이제 서명하기 전에 계약서를 좀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맡기시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계약금 100을 상환하더라도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네, 부탁드립니다.